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11월 9일 수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어제 뭐 미증시는 변동성이 좀 꽤 심했죠. 이런 식으로 갔다가 꽤 쭉 괜찮게 올랐다가 중간에 이제 거의 보합선까지, 혹은 나스닥의 경우는 음봉까지 갔다가 또 다시 좀 돌리면서 마무리를 지었던 모습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뭐 중간 선거를 좀 엄청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간 선거가 좀 공화당 측이 이기면은, 아무래도 공화당 측은 정책이 이제 증시에 대해서 조금 친화적인 그런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건지, 뭐 지금 어차피 우리나라랑 미증시랑은 너무 중요하게 막 싱크로 돼가지고 미증시 하나하나에 우리나라 움직임이 막 정해지고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미증시가 좋은 건 또 나쁘진 않다 보니까 세계의 어떻게 보면 중심이죠. 그래서 미증시가 참 복잡한 게, 미증시 좋으면은 뭐 이제 강달러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좋을 것도 같은데, 또 반대로 미증시가 그냥 또 무난한 것도 전 세계 증시에서 또 따라가는 모습도 있지 않나. 자, 그리고 이제 환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138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환율도 지금 계속 좋은 모습이고, 환율이 좀 어디까지 내려갈런지 1300원대까지 좀 초반까지 끌고 내려가면은 정말 좋을 거는 같은데, 뭐 요거는 이제 기대사항인 거죠. 사실상 뭐 환율이 우리가 뭐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지금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강달러가 조금은 제어가 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게 또 하락장으로 가면은 특히 또 달러에 돈이 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어제 새벽 중에 뭐 뒤집혔더라고요. FTX, 그 세계 2위 거래소 그거 있었죠. 그 FTX 같은 경우 어디야, 비덴트, 빗썸, 뭐 인수로 갔다가 이제 엮였던 거래소로 기억하는데, FTX가 있었죠. FFX인가? 거래소인데. FTX, FFX. 뭐 인수합병을 위해서 뭐 자금 확보 이런 뉴스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대문자로 쳐야지 나오는군요. FTX 뭐 추가 자본 조달 추진 소식, 뭐 출자증권 처분 협의했으나 미정. 근데 이제 이 FTX라는 거래소를 세계 1위 바이낸스, 그 거래소가 이제 뭐 인수했다고 하고, 그거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혹시라도 바이낸스가 FTX 인수 뭐 계약을 했는데, 그게 한 달이 건너서 저 코인 비덴트 뭐 요쪽으로 갔다가 더 힘이 쏠리나. 근데 이제 그거는 다리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뭐 메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세계 증시 흐름이 아직까진 괜찮아요. 뭐 미국 중간 선거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더 정해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괜찮고, 환율도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그래도 요 뒤에 지금 요런 증시가 언제까지 좀 우상향을 할지. 지금 이제 코스피도 2400 엄청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항상 여기가 최저점이었네, 여기서 좀 샀어야 됐네, 이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이제 그거는 뭐 지나고 나서 올라왔으니까 좀 그게 보이는 건데, 항상 비중에 대해서 특히 하락장, 뭐 지금 거시경제에서 분명히 경제 침체라던가 금리 인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 뭐 연말이든 내년 초든 지수를 하락시킬 만한 핑계거리는 계속 존재해요. 그나마 요즘 우리나라 증시 좋은 것 중에 그 얘기도 있죠. 뭐 실질적으로 그게 진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중국 그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이탈하고 그 이탈한 자금이 한국 증시로 들어온다, 그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뭐 그거를 누가 정확하게 딱 해가지고 와 이거 중국 자금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런 얘기가 있고, 항상 어차피 내년까지는 거시 경제 흐름에서 계속 좀 안 좋은 하방 압력이 중간중간, 사실 요거 지수 좀 돌리다가 그냥 그 핑계거리로 갔다가 경제 침체 온다, 혹은 뭐 이제 금리 인상 계속 요런
압박감 있는 뉴스들 막 붙이고 하면은 증시도 하락하는 건 또 금방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요게 이제 좀 돌려준다고 해서 유동성이 증가를 하진 않았어요. 시장에서. 시장의 유동성이 좀 탄탄해가지고 그걸 베이스로 상승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은 상승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죠. 하락을 한 거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인 구간이고 상승을 할 때 제일 좋은 모습은 요때 이제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이 계속 증가를 하는 거죠. 우상향. 계속 새로운 돈이 들어오면서 시장가로 갖다 종목들을 위로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들 주가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니까 지수 올라가고 그리고 그거의 가장 근간이 돈. 누군가 주식이라는 게 결국 오르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죠? 내가 어떤 종목을 10,000원에 샀으면은 나보다 더 비싼 돈 주고 10,050원에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리고 그 사는 돈이 이 신규 유입, 유동성인 건데 지금 시장은 유동성을 베이스로 갖다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그래도 지수, 뭐 실적 이런 게 근간이 있기는 하죠. 그래도 뭐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지금 자꾸 얘기 나오는데 이게 이제 폐지 혹시 좀 이어지는지 폐지를 하더라도 얘네는 좀 점진적으로 할 거라고는 해요. 그래도 이런 게 이제 또 나오면은 보복 소비 관련 주들 이렇게 뭐 항공, 여행,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아무래도 중국 하면 화장품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청담글로벌, 뭐 아모레 퍼시픽, 그다음에 이제 한국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어제 좀 반응을 했는데 나는 중국에서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뭔가 변경 사항들이 나오는지 자, 그다음에 이제 유럽도 뭐 금리 인상, 인플레 억제 위해 더 올려야 된다. 높아진 미국 금리 전망. 결국 지금 연달아서 계속 봐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CPI들이랑 우리나라 이제 12월 2일이었나요? 12월 1일, 2일 이때 이제 금투세 요거는 이제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나. 금투세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시행이 되면은 이제 뭐 대만 사례까지 뭐 그런 느낌까지는 솔직히 아직은 감이 안 와요. 뭐 열려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금투세 하나로 안 그래도 시장에서 지금 유동성 죽어가는데 금투세까지 거기다가 지금 세계 증시도 안 좋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적금 예적금으로 갖다 자금이 이제 예수금들이 좀 이탈해가지고 옮겨가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는데 여기서 금투세까지 한다. 유동성은 진짜 말라 비틀어질 거고 금투세 시행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시장에서 엄청 큰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 지금 심리가 이제 불안해가지고 다들 좀 살얼음판 위에서 눈치 보면서 살금살금 걷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금투세라는 폭탄을 그냥 투하 땅 하면은 너도 나도 일단 팔고 보겠죠. 그래가지고 금투세 요거가 정말 우리나라 자체에는 정말 중요하지 않나. 뭐 일단은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CPI부터 해가지고 12월 15일 금리 인상 FOMC에서 금리 인상 연준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중간 선거 요거에 따라서 증시 반응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공화당 측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시에 대해서 좀 기술주 이런 거에 기술에 대해서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갖다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놓고 뭐 공화당 찍어라 뭐 이 얘기를 했던 것 같던데 그래서 이제 중간 선거 결과값에 따라 이제 증시도 조금 더 힘을 싣냐 마냐 이런 움직임도 좀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미국 9일 운명의 날 바이든 민주주의 지켜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트럼프 같은 경우 14일에서 15일 출마 선언 요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가 뭐 오전이면은 결과값이 윤곽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 오후 5시 혹은 오늘 밤중 정말 늦으면 한 내일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올 것 같아요. 장중에 이제 미국 선물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슬쩍 보면은 최소한 중간 선거가 좀 어디 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나. 지금 하원은 공화가 거의 다 잡은 것 같고 상원 그쪽에서 이제 치고받고 하는 것 같은데 자 민주 측이 이기면은 이제 낙태법, 마리아나 합법화, 거기다 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원래 어필하던 그런 정책에 대해서 좀 더 힘 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공화 측이 이기면은 일단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
요거 플러스 지금 하나 또 얘기 나오는 게 인플레 감축 법안 IRA 요거 뭐 수정, 뭐 변경 이런 기대감이 좀 있죠. 그래서 IRA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공화 측이 이기고 시장에서 IRA 즉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좋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갖다가 바로 생각나는 거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움직이면은 뭐 현대공업, 구형테크, 아진산업 이런 종목들 좀 자동차에 엮이는 그런 게 좀 생각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 지금 2차 전지랑 전기차 쪽이 IRA 때문에 문제가 그거였죠. 중국산 히토류를 쓰지 말고 미국 내에서 뭐 자국 안에서 뭐 배터리 생산 그런 것만 좀 뭐 세금 까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IRA 수정 뭐 이런 기대감도 좀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요 중간 선거는 여유 되시면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관련주는 뭐 이제 천연가스 원유, 펜실베니아 대학교 대표 동문 트럼프 관련해서 인포뱅크, 그다음에 이제 뭐 방산, 그다음에 이제 뭐 미중 갈등, 대북 등등 엮이는 것들은 좀 워낙 많지 않나. 근데 이제 요 대선은 아무래도 아직 멀기는 했습니다. 2024년.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반짝 하나 그 정도 보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슈마시스는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YTN 같은 경우 요번 주 원래 저번 주였죠. 3일 이제 매각에 대해서 지분 매각 좀 나온다고 했었는데 일단은 딜레이 됐고 기재부 이번 주 내 공기업 YTN 지분 매각 계획 발표 11일 오후 3시로 일단 나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좀 발표를 한다고 하고 이런 게 이제 좀 기대감이 있지 않나. 물론 이제 YTN 측에서 우려감 표명 뭐 이런 게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정책은 바뀔 것 같은 분위기는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YTN이 이런 곳에서 뭐 저런 내용으로 갖다 그냥 한번 좀 슈팅 나와주는지 대신에 이제 YTN 같은 경우는 종목 변동성이 좀 심한 거는 매매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야,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영화 관련 주들. 자, 그다음에 이제 애플페이도 11월 30일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거의 20일 정도가 남았는데 11월 30일 현대카드 약관 요것 때문에 이제 국내 런칭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좀 뉴스들이 좀 디테일하게 슬쩍슬쩍 계속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점유율 3위 현대카드 애플페이 기다리나 오픈페이 참여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 오픈페이가 지금 이제 카드사 측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오픈뱅크 막 이런 것들 유행했잖아요 한동안.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현대카드 측에서 오픈페이에 대해서 참여 계획이 없다 라고 언급을 했고 NFC 단말기 있는 곳부터 애플페이 30일 시범 서비스 애플과 계약을 맺은 현대카드가 전 가맹점 도입에 앞서서 일부 지점에서 시스템 점검 등을 위해 시범 서비스를 운영키로 했다. 요 부분 때문에 이제 이게 어제 8시인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애플페이 관련 주들 한정통이랑 이로온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제 뭐 10%, 15% 이렇게 좀 시세를 줬는데 요 종목들이 뭐 시세 주고 완벽하게 좀 꺾였다라는 느낌이 좀 들지는 않아서 플러스 아직 국내 런칭 저는 애플페이는 정점을 좀 찍을 수 있는 날이 아마 광고 같은 게 나오면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애플페이가 그냥 턱하고 그냥 30일부터 아무 얘기 없다가 30일날 시범 서비스 도입 요것보다는 그거 앞두고서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2주 전이든 해서 뭔가 TV든 어딘가 애플페이 광고가 하나 슬쩍 좀 붙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식으로 요 애플페이 기대감은 아직은 조금은 남아있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애플카 같은 경우에는 TF 요거는 뭐 찌라시이긴 한데 뉴스가 부각되면은 자 그리고 삼성도 신경영 비전에 대해서 일단은 그 애도 기간 이제 좀 슬슬 지났고 요거는 삼성 측에서 뭔가 발표가 나오는지 지금 로봇주들은 이슈 하나 지금 엄청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애타게 차트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계속 하락하면서 야 지금 지수 좋은데 우리도 뉴스 하나만 붙여줘라. 21선도 슬쩍 이제 좀 올라타는 모습이고 뉴스 뭔가 그냥
ETF 출시든 뭔가 뉴스 하나 있으면 일단은 좀 슈팅 살짝이라도 좀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삼성에서 뭐 인수합병 그런 기대감 얘기 나오면은 우린 BTS랑 삼성 스펙 시리즈들 얘네들도 이제 좀 밑바닥에서 지수 따라서 슬쩍 차트만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로봇이나 여기 스펙주나. 자, 그래서 이런 삼성 스펙부터 해가지고 삼성 측에서 좋은 얘기가 좀 나오는지. 에브리봇도 얘도 종목기도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무증을 좀 싫어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휴전, 러시아랑 우크라. 러시아 측에서 태도는 계속 미국 대화 나서라. 그 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지금 좀 소강 상태로 조금 전쟁이 아직 뭐 거기 치고 받고는 하고 있던데 소강 상태로 좀 전체적으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플러스 러시아에서 지금 계속 후퇴를 하고 있다는 거. 후퇴를 한다는 거는 러시아 측에서 이제 그 자리를 일단 못 지켰다라는 게 힘이 좀 모자르다는 거죠. 힘이 모자르다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후퇴까지 했는데 다시 공격으로 넘어오기는 쉽진 않지 않을까. 그리고 푸틴 G20 좀 참여 아직 고민 중인데 뭐 아직 확정은 안 났습니다. 그리고 크렘린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으로 좀 발표를 한다고 했고 러시아 측 크렘린궁 미국이 결정권 갖고 있다. 서방국과 대화 나서라.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평화협상에 대해 니네 너무 그러지 마. 좀 이제 평화협상 열어둬라. 협상을 배제하지 말아라. 푸틴이랑. 왜? 푸틴이 당연히 일단 젤렌스키가 푸틴이랑은 죽어도 대화를 안 한다고 했는데 푸틴이 갑자기 죽을 일은 없죠. 아니면 갑자기 바뀐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하려면 결국 푸틴이랑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우리가 예상 못하는 그런 변수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푸틴이 갑자기 자리에서 내려가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사실상 뭐 갑자기 안에서 뭐 뒤집힌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은.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랑 협상 배제하지 말아라. 미국이 우크라이나 설득, 미국 설리번 뭐 러시아와 비밀리에 대화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주에 나온다고 했던 게 EU 집행위원장 우크라이나에 매월 2조 원씩 금융지원 추진하겠다. 25조 원 총.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제안, 약속 이런 내용도 있고 일단 뭐 푸틴이 참석에 대해서 좀 안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푸틴 빠진다고 하니까 G20 정상회의 참석하겠다. 이런 식으로 왔다. 바로 좀 뉴스. 물론 이제 푸틴이 빠지면 조금 아쉽죠. 근데 이제 푸틴이 안 가더라도 러시아 측에서 이제 고위급을 좀 참여를 시킨다고는 했어요. G20에 대해서. 근데 이제 지금 푸틴이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G20에 그냥 참여하기에는 그 세계적으로 갖다 이제 지탄받을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또 참여를 해서 휴전, 이런 회담 이어가기에는 자신이 좀 참가하는 게 더 좋기는 한데, 일단은 백악관 G20 회의에 G20 회의에 러시아 참여하면 우크라이나도 참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결국 중요한 거는 G20 15일, 16일 여기에 이제 푸틴이 좀 참석 여부가 나오는지. 자, 그래서 일단 재건 관련주는 기대감은 좀 계속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푸틴이 좀 참석 안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힘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쟁이 조금은 소강 상태로 가거나 혹은 내년 결국에 전쟁은 끝나긴 끝날 거거든요.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해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반년이 넘었죠. 200일이 좀 넘었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에 대해서 한 내년에는 최소한 좀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재건 관련 주들은 계속 눈을 좀 둬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시간에서는 데모랑 현대에버다임, 데모는 신고가라는 메리트, 현대에버다임은 지금 이 앞에 산을 좀 돌파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 빈살만이 17일 방안에 대해서 좀 뉴스들이 이제 처음엔 단독이었거든요. G20 끝나고서 빈살만 방한한다. 이게 단독이었는데 뉴스가 이제 슬쩍슬쩍 좀 디테일화 돼가지고 대통령실에서도 17일 뭐 G20 끝나고 빈살만 이제 좀 방안에 대해서 은근슬쩍 뉴스에서 좀 엮더라고요. 그래서 자, 윤 대통령 17일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접견 유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빈살만 올 때 거의 좀 국빈 대우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총리부터 해가지고 뭐 공항까지 뭐 나가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네옴시티 판이 크다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은 금액이 700조니까 사실 뭐 그 700조를 다 수주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일부 현대건설, 삼성물산 수주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17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뉴스들이 계속 붙어요. 다음 주죠. G20 끝나고 다음 주 진짜 이것저것 정말 볼 거 많은 것 같습니다. 17일 날 이렇게 왕세자 좀 방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11월 10일 내일인데 산업부 장관, 사우디 투자부 장관 경제협력 방한 논의 요게 이제 일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혹시 뭐 네옴시티 이 투자부 장관이 온 거는 네옴시티 때문은 아닌 걸로 알거든요. 네, 일단 뭐 벤처 기업이랑 벤처 뭐 중소 이런 것들이랑 뭐 말 그대로 투자 관련해서 엮이는 걸로 아는데 경제 협력에 대해서 이게 혹시라도 좀 더 넘어가고 하면 또 네옴시티 지금 우리 증시에서 시장에서는 사우디라는 키워드가 붙으면 일단 머릿속에 다 네옴시티가 박혀 있어요. 사우디? 야, 이거 네옴시티랑 뭐 하는 거 아니야? 네옴시티에 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산업부 장관 요 내용이 있고, 자, G20 회의에서 뭐 양자회담 얘기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빈살만 17일 방 가능성, 그 다음에 뭐 내년 초 콘서트까지, 이렇게 네옴시티가 어제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표현은 좀 안 맞거든요. 얘네가 이제 밀린 종목도 분명히 있는데, 뭐 시간에 인디에프 같은 거 마이너스 5%까지 뭐 밀리고 했는데, 이래놓고 또 17일 온다고 하니까 이래놓고 또 내일 오늘 또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 투경 걸린 뭐 히림 인디에프 얘네들이 최근에 강했으니까 투경이 걸린 거긴 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또 이제 대장을 하는지 아니면은 코론 글로벌 같은 경우 이번에 좀 발표 이슈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얘는 투경이 안 걸렸고 한미 글로벌이랑 유신 원래 대장 애들이 좀 움직이나 네옴시티는 이렇게 좀 다 같이 모아두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마지막으로 불꽃쇼 또 해주는지. 자, 그래서 네옴시티가 계속 뉴스가 또 뭐 슬쩍슬쩍 나오긴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핀란드와도 원전 수출 논의 중, 원전 수출 논의를 진행 중인데,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요번 주 중에 이제 좀 접촉 얘기. 거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원전, 1차 원전, 웨스팅하우스에서 수주해 간 1차 원전에서 일부 한수원한테 좀 떼주나. 요거 플러스 한수원 폴란드 9일, 오늘이죠. 다시 만나서 40조 원전 사업 본계약 논의한다. 이 뉴스가 일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것 때문에 어제 원전이 막판에 좀 G2파워랑 한신기계 이렇게 해서 막 7%, 8% 올라오지 않았나 싶은데, 그거 플러스 오늘 이제 이게 붙었어요. 한수원 약 9조, 루마니아 원전 수주전 요 내용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이미 조금 뭐 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9일, 8일 언제였지? 8일 한수원에 따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원전 수출 처장이 이제 오전 8일날 오전에 루마니아로 출국했다. 그래서 10일까지 현지에 머무르면서 이렇게 루마니아 원자력 공사 경영진이랑 좀 대화. 그래서 갑자기 또 원전 수주가 엄청 활활 불이 붙는 느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좀 수주를 해주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요 뉴스까지 오늘 좀 붙다 보니까 원전이 오늘 있던 게 원래 이제 40조 원전 사업 본계약, 거기다 이제 갑자기 또 루마니아 9조, 이집트 엘다바가 3조였는데 그래서 원전 또 9조짜리라고 하니까, 물론 이거 지금 확정이 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기대감이 겹치다 보니까 오늘 좀 괜찮게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체코 총리 한국과 원자력 협력 원한다. 체코 같은 경우도 요번 요번 연도 중으로 갖다 뭐 우선 협상자 선정하겠다. 요런 기대감. 자, 그래서 요런 것도 수주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 세계적으로 수주에 잘 나가고 있고, 이게 좀 더 진행이 되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뭐 내년 사우디 이런 것들 나오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원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원전, 네덜란드, 핀란드, 뭐 벨기에, 카자흐스탄, 베트남 이런 것들도 원전에 대해서 좀 수출 기대감 지금 만들어주고 있고,
자, 그래서 원전은 일단 저는 G2 파워랑 한신기계를 중심으로 보기는 해요. 계속 세력주 대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G2는 저는 이제 한때는 무중 관련주여가지고 안 봤는데 분명히 최근에 계속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죠. 그래서 원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잘 나갈 때 한전기술이랑 한전산업 얘네가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얘네는 시총이 조금은 무게감은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에서는 금양 같은 경우 11월 10일 이제 내일이죠. 금양은 콩고 리튬 광산 그 재공시에 대해서 내일이 마지막 일정이에요. 그래서 11월 10일까지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게 이제 오늘 반짝해 주나 오늘 내일 중으로 그 콩고 리튬 광산 수주에 대한 기대감. 아, 근데 종목들이 자리가 진짜 많이 높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는 5일선 깨고서 3만원 지키면서 또 한번 쑥 올라왔는데 이런 거에서 좀 돌파하면서 뭐 신고가를 향해 가는지 어제도 밀리는 와중에 이제 5일선을 터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양은 이제 내일 그런 기대감이 있고 미래나노텍은 이번 달 말에 본계약 예정. 그래서 그 음극재 실리콘 회사 본계약 예정이라는 뉴스가 좀 있고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 어제 2만원이 좀 깨졌죠. 요거 오늘 5일선 밑에서 또 불쑥 치고 올라오나 2만원 라운드 피겨 좀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이외에 2차 전지들 혹은 요거는 공화 측이 이기면은 이제 인플레 감축 법안 그런 거 2차 전지 원자재가 또 부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2차 전지 원자재 쪽은 코스모 시리즈들이랑 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엠텍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성일하이텍, 세비캠 뭐 이런 거 등등. 그다음에 어제 이제 영풍 정밀 거기서 이제 뭐 리사이클링 기업에 대해서 뭐 그 사업, 리튬 뭐 회수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한데 자 일단은 이렇게 좀 2차 전지 쪽 이수학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뭐 시운전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지금 테마는 계속 비슷할 수밖에 없죠. 요거 외에 이제 어제 개별주들 뭐 유틸렉스부터 해가지고 유틸렉스는 좀 차트는 좀 마음에 들긴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개별 뉴스들 뭐 MBT 뭐 이런 것들 붙이면서 좀 반짝반짝했던 것 같고 뭐 람보르기니 관련해서 남성 다산 네트워크스 대원 강화 요거는 이제 상장 이야기가 나오면은 포르쉐가 일단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테마 느낌은 조금 아쉽지만 없고 대신에 그래도 묵직한 테마들 네옴시티 재건 2차 전지 이렇게 세 개 중심에다가 오늘 이제 원전 뉴스 그 다음에 이제 민영화 요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애플카랑 애플페이 요렇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들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면 좋겠고 영상 항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